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다시금 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올라가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도 힘겨웠고 뉴스플로우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어떠한 결론도 지금 나지 않았고요.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율은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25%까지 지금 1시 1분을 기점으로 이미 올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시 1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뉴스가 퍼지자마자 코스닥 급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일부에서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볼 거고요. 이와 관련된 대응 방향성들, 개별 종목 이슈까지 오늘 하나하나 잡아볼 테니까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 류허 부총리는 약 90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협상 결과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중 양국은 내일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 협상은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린 가운데 진행됩니다. 다만 미국이 보복 관세를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을 떠난 제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해 실제 부과 시점은 3주에서 4주 정도 늦춰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이 관세를 인상해 추가로 부과한다면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잠해진 황구시보는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치 않지만 만약 발발한다면 견뎌낼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국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 경제 상황 점검 회의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경제 상황 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양국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소차 6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 수소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말보다 7배 많은 6,300여 대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신규 보급 물량은 5,400여 대로 기존보다 35%나 늘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수소택시 10대를, 다음 달부터는 수소버스 3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 점검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2100선 무너졌습니다. 일단 시장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0.5% 가까이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지금 2123포인트 장 초반에 좀 눈치를 보다가 쭉 빠졌고요. 다시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듯 하면서 212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1시 이후부터 부러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오늘 외국인 매도 물량 많습니다. 2,465억 원 외국인 매도 물량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 600억 원 매도입니다.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에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요. 오늘도 나옵니다. 연기금에서만 572억 원 사주고요. 개인이 2,958억 원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버티지만 지금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SK하이닉스 3.29%, 어제 오늘만 10% 빠집니다. 현대차도 13만 원 붕괴됐고요. 셀트리온 어제 상승하더니 오늘은 결국에 5% 급락, 20만 원도 무너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LG화학,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지금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금융주만 소폭 종목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는 정도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LG생건, 네이버, KB금융,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락 추세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낙폭이 더 큽니다. 지금 일단 1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갑니다. 713포인트대까지 지수가 어느새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잠깐 빨간불도 보일 정도로 오늘 어느 정도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1시 이후부터 부러지기 시작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거래소 대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361억 원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전 종목 팔았습니다. 5%, 7% 시총 1, 2위 종목들이 5%, 7% 빠지다 보니까 지수 당연히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까지 전 종목이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HLB, 펄어비스는 그나마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미달이 나왔고요. 실적 자체가 여기에 중국 쪽의 규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대작이죠. 아스달연대기가 당장 이제 시청자들께 선을 보일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81,6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부터 파라다이스, SFA도 빠지고요. 제넥신도 0.73%, 제넥신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봐야 될 텐데 올라가다가 결국엔 내려옵니다. 1176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면서 118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의 흐름은 좀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큰 폭의 충격이 있었고요. 오늘 시장을 좀 기대를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나마 해봤지만 역시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반응을 하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오버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 초반에는 좀 빠르게 이를 만회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오후 1시를 기록해서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관련된 어떤 그 예정됐던 수준처럼 그대로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은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른 부담들이 그대로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들이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협상이 거의 뭐 결렬이 된 분위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내일까지는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단기간에 촉박한 시간 내에 뭔가를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를 바라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북한은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체인가요? 예, 어떤 발사를 한 번 더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북한도 우리는 훈련이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와 함께 리스크가 아직 확대되는 쪽으로는 나오지 않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액션도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에 신경을 쓰는 만큼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결이나 변화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이제 액션이 관세 관련된 쪽의 증가분을 이제 5월 10일 날 오늘부로 어느 정도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수순은 이제 그럼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일 거고요. 또 이제 주말 사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더 강한 모습들로만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타결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느냐라는 부분들 때에 따라서 월요일 날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5월 18일 날 다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올 걸로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독일이나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차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타격들은 또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대됨과 함께 우려감이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5월 달에 23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5년마다 펼쳐지는데 이날 같은 경우도 관련된 어떤 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는 가장 그나마 대세로 보여지고 있는 극우 쪽이나 그리고 포퓰리즘과 관련된 쪽이 여전히 우위를 펼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겠고요.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측면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한 움직임, 스탠스의 변화가 전혀 없는 만큼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 전반적으로도 이슈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뉴스 플로우는 계속 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물론 바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극적인 타결을 무역 분쟁 관련된 타결을 바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과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5월 달도 살아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망이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무역 협상이 내일로 지금 미뤄지긴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장에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전략이나 뭐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망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네네. 앞서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망보다 어떤 대응 전략이란 쪽에 차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달러 대비해서 모두 다 약세 기조가 뚜렷한 쪽으로 한 이번 주 중반부터 가닥을 잡기 시작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유독 원화가 더 약하죠. 유로화나 위안화 대비해서 더 약하다는 얘기는 일단 무역 분쟁 외에도 국내 지표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원화만이 안고 있는 부진한 모습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1170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오려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불씨가 사그라든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1200원대 이상으로 가기에는 과거의 어떤 뭐 금융위기나 어떤 급박한 변화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쉽사리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수급 관련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동향 쪽에서 선물 매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의 리스크가 좀 커질 부분들을 대비해서 선물 매도를 강화시켰던 부분들이죠. 지금 누적으로 한 4만 5천 개 이상 매도가 돼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이제 이런 매도가 강하게 유입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적어도 추세에 전환되는 모습들 즉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됐으니까 매도 부분을 풀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하루에 5천 개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변곡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둔한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해석하시면서 어떤 일별 외국인들 선물 동향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한 채 단기 지지권이었던 2190이 강하게 이탈됐고요. 순차적으로 2160, 2130 특히 2130은 무엇보다 박스권 하단부였다는 관점 쪽에서 이탈한 게 가장 추세에 대한 이탈의 무게를 줄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지금 나오는 변화는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물론 지금 흐름들이 이런 불확실성이나 우려감들이 다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 저점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못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단기 저점을 찾는다라는 부분보다 주변의 정황상 증거를 수집해서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과 추가적인 혼란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적정 현금 비중은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계속 확인해가면서 찾는 게 좋겠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적을 잘 발표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이기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죠. 대표적으로 WGMG라든가 골프존, 어제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그래도 어닝 시즌에서 양호하다라고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종목 찾기는 계속 하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탐구해 가야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들 큰 틀에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1시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변하면서 갑자기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지금 거의 뭐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협상이 잘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보셨습니까, 소장님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시장의 기대치처럼 이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단계, 둘 다 만족스러운 윈윈은 없답니다. 이거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이제 선언적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물밑 기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1박 2일간의 이 협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조금 우리보다 시간이 늦기 때문에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9일 하루의 일정이 끝나는데 아니 정말 다급했으면 90분만 했겠어요. 그렇죠. 첫째 회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팩트는 뭐냐? 아직까지 합의를 하진 못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무역대표부가 이제 10일 미국 시간으로 0시 1분을 기해서 예. 이제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기존에 받던 10%의 관세에서 25%를 올리겠다.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정말 이제 10일 0시 1분부터 이제 중국에서 떠나서 배를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하는 것까지는 익스큐즈를 해주겠다. 이 얘기는 이제 내일 나머지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10일, 미국 시간 현지 시간 10일로 남아 있는 이틀째까지는 관세 부과 없이 서로 이제 키를 쥐고 있겠다라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저희는 잘못했으니까 뭐 꼬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보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보복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은 급격하게 이제 휩쓸리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 중국 상무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이제 이 중국이 약속을 깼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알려지니까 우리는 뭐 코스피가 3% 넘게 폭락을 했지만 정작 대만, 중국, 일본 증시는 1% 내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그 1, 2, 2배하는 굉장히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한켠 이해가 갑니다. 지금 굉장히 환율도 불안하고요. 예.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매도할지 차익을 실현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내일 회담 결과를 좀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회담 결과가 그렇게 썩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불확실성을 완전히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협상 기간, 관세는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협상 기간은 가져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정말로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잔여 이 미국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협상조차 안 하겠다. 예. 그러면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근데 진짜 협상은 최악이죠. 가져갈 것이다라는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침 한번 하면 지금 감기 정도가 아니라 뭐 독감 닷새짜리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협상 기한이 어쨌든 하루 연장이 됐고요. 또 향후에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국내 시장에는 사실 이게 좋은 영향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도.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동향이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기업 실적과 환율을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환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도 꾸준히 불황형이긴 하지만 흑자를 내고 있고, 맞아요.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줄곧 연초부터 한 6조 넘게 쓸어 담았던 거였는데, 예. 지금은 갑자기 최근 몇 달 동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거의 어제 1,180원을 넘었어요. 넘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거의 이제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10% 넘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환율이라는 건 한 국가의 이제 달러 대비 통화의 이제 어떤 발전 비율이기 때문에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희석되고 있다라는 예. 말이고 또 하나 기업 실적도 우리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마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실적도 불안하지 여기다 환율의 오름폭은 더 가파르지 외국인은 여기서 차익을 실현해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환율이 1130원 레인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갑자기 한 50원 정도가 GDP 마이너스 0.3% 속보 뜬 뒤로 그게 참 공교롭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이런 것처럼 됐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뭐 민주당 쪽과 협상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내년 재선까지 이미 뭐 거의 확신한 듯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도 지금 강경 대응을 계속 하고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신규 제재까지 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미사일 쐈죠. 발사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발사체라고 하니까요. 글로벌 시장 뭐 타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뮬러 특검이 빈손으로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쵸. 이제 거침없는 활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정작 이제 북한의 2차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미사일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이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리고 이제 북한과 이란에 쏠리고 있는데 예. 근데 대외 문제에 있어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합니다. 이미 국내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어요. 내년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긴다. 적진에서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가속화하려는 거고 이란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은 이미 원유 수출 인해 제로를 만들겠어 그렇죠. 이미 공포를 했고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원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금속과 같은 이란의 어떤 비원유 부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 핵심 물품까지도 타겟으로 해서 네. 이걸 이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금융 제재까지 가세하게 되면 이러니까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60일 정도 이내에 이런 이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나는 핵 개발 다시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다 또 북한은 1, 2차 조금 더 긴 거. 닷새만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발사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 그러나 미국에서조차도 두 번째는 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런 트럼프의 강공 그리고 이제 이란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안한 건 우리 국내 금융시장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란과는 원유를 지금 주고받아야 되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지정학적 리스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지금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고 환율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 경상수지 뭐 안 좋다고 얘기들은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아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오른 몇 개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다음 우리가 자랑했던 게 경상수지 국자 우리는 줄거지다. 82,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예. 이제 뭐 불황형 흑자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굉장히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라는 데는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말부터 빠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던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4월 들어서는 대규모 배당을 받는 외국인들은 지금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을 완전히 빼서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4월 되면 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정부 당국자의 경우에는 소폭이긴 하지만 흑자가 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흑자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불황형 흑자라는 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수출 감소폭이 더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안 좋았고요. 4월은 적자 가능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들 뭐 저기 배당받은 것들 역외 환송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흑자 규모가 줄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줄어드는 것도 물론 문제고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그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경상수지 악화의 요인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평균 한 이 10%가량 오르게 되면 우리는 경상수지 이 적자 흑자 규모가 60, 70억 달러 이상 줄어드는 많이 주네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10달러 이상 상승하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가장 좋은 밴드선에서 배럴당 50에서 60, 7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이게 6, 70 넘어서 8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거의 8, 90억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렇게 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안 좋고 또 투자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경상수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뭐 자본 수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꾸준히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수지 역시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황형 흑자에서 불황형 적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해 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도 사면초가인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도 심각하고 뭐 하나 나은 게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 사실은 한 11시쯤에 방송사를 해서 출발했는데 네. 그때 확인하기는 플러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예. 환율은 하락했고 그래서 괜찮게 마감하는구나.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그쵸.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는 좀 마감을 하겠구나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은 출범 2년차 돼서 굉장히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2분기 저점이고 하반기에는 2.5에서 2.6%, 2%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네. 자신감을 굉장히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딱히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그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투자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치킨 게임, 제2의 치킨 게임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분위기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투자는 제조업의 바로미터이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까지 이제 이렇게 고꾸라지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 경기가 좋은 미국 쪽으로 쏠리고 또 달러화는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 최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나마 이제 금융시장 역시 이제 탄탄하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율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먹고 사는 이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아마 2000선까지도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이 박스피 하단을 또 터치하는 게 아니냐. 10월의 악몽이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뭐 전략이라는 게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신문기사 찾아보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인보사 사태를 비롯해서 삼바 사태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외 주춤하면 바이오로 좀 건너가고 예. 바이오 주춤하면 게임으로 가고 또 테마주를 찾아서 갔었는데 지금 북한 테마주도 없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오도 지금 전부 다 타겟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제 오히려 돈을 빼서 이제 뭐 다른 암호화폐라든가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쪽으로 또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가장 크게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굵직굵직한 변수가 거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는 대외적으로 뭐 미국 경기 제외하고 유럽, 중국 대부분의 성장률 둔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지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가 불안하고요. 내부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계속 반도체 위에 먹거리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나 국회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버스 바로 이제 오늘 파업하죠. 그렇습니다. 15일부터 이제 파업한다고 예.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최저임금 내년도 이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익위원들은 전부 다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어요.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계 제로란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 뭐 하나라도 지금 실타래가 좀 엉켜 있는 게 풀려야 되는 게 하나도 풀린 게 없다 보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사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좋은 얘기가 덜 나왔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인철 소장님과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부에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봤다면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